지난 4월부터 시작된 2020 센서스 조사 기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 확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의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00건의 중복투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참여자의 부작용으로 중단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감염자 수의 10%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자사 차량 호출 플랫폼의 모든 차량을 2040년까지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5,017명 늘어난 653만 9,248명, 사망자는 832명이 늘어 19만 4,86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79명이 늘어 47만 4,058명, 사망자는 어제와 같은 3만 3,10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22명이 늘어나 19만 8,438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16,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2020 센서스 조사 기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인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한데요. 한인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와 KCS, 가정상담소, 퀸즈 YWCA 등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뉴욕 일원 한인 언론사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이번 달 말 종료되는 인구조사에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플러싱 머레일역 앞에 설치된 부스를 통해 100명이 넘는 참여가 있었다며 이번 주 토요일에는 플러싱 156가 H마트 매장 앞에서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인구조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고 지난 3월에 우편으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가구나 룸메이트 등으로 한 주택 내 다른 가구원인 경우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의회 의석 배분과 예산 편성은 물론 학교와 병원, 도로 등 지역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2020 센서스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됩니다. 2020 센서스 우리의 미래입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 확대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의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00건의 중복투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대선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 대선 경선 과정에서 1000건의 중복투표 사례가 발견됐다며 159개 카운티 중 100개 카운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프라이머리에서 부재자 투표를 했던 유권자 1000명이 지난달 프라이머리 결선 투표 당일 현장 투표소에서 또다시 투표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지아 선거관리위원들은 이미 투표한 경우에는 즉시 기록돼 중복투표가 되지 않도록 안정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중복투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펜스퍼거 장관은 1000명이 선거 인력 부족과 긴 줄, 새로운 기계에 적응하는 문제로 이 장치를 빠져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또 투표용지 우편물 수령 시한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공화당 소속의 라펜스퍼거 장관의 이번 발표가 우편투표 확대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주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라펜스퍼거 장관의 발표가 대선 우편투표 확대를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실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이렇게 우편투표가 확대되는 가운데 격전지의 사표가 최대 29만 표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특히 경합지에서는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P통신은 8일 자체 분석한 결과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와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7개 격전지에서 18만 5천에서 29만 2천 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사표 처리된 8만 7천 표의 3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전망치는 4년 전 대선 투표율과 올해 각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무효 처리된 우편 투표 비율을 대입해 산출됐습니다. 우편 투표용지에 서명하는 것을 잊거나 등록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표용지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는 투표권을 행사하고도 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4년 전 22개 주의 우편 투표 비율은 전체의 10%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50%나 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AP는 이런 우편 투표 확대가 올해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와 청년,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투표층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올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표가 집중되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 사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경합주의 경우는 사표가 많아지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청을 선거일을 넉넉하게 앞두고 하고 또 서둘러 반납해야 한다면서 우체국은 투표용지가 선거 사무소에 도착할 때까지 7일을 더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중단됐습니다.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중에서 횡단성 척수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8일 보건 전문 온라인 매체인 스탯뉴스는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의 참가자 한 명이 부작용을 호소했고 결국 임상시험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참가자의 증상은 횡단성 척수염이었고 횡단성 척수염의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일단 부작용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스탯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상시험 중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바로 중단하는 원칙을 이번에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를 포함해 현재 전 세계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은 9종이고 이 중 임상 3상이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최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미국이 임상 3상을 끝내기 전에 긴급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백신이라는 전망도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백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 제약사 9곳은 안전성과 효능이 충분히 입증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만 보건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오와와 사우스다코타주가 최근 몇 주 사이 새로운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아이오와는 15%, 사우스다코타는 19%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아이오와와 사우스다코타주가 최근 몇 주 사이 새로운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오와는 현재 미국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지난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15%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근 사우스다코타는 양성률 19%, 노스다코타는 18%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의 확진자 급증은 지난주부터 아이오와 내 대학이 개강한 것과 지난달 말 사우스다코타에서 열린 연례 행사 스터지스 모터사이클 랠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캔자스와 아이다호, 미주리 역시 미국 내에서 양성률이 높은 10개 주 내에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은 최근 7주 연속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 또한 주당 6,100명 수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로이터는 전체 분석 결과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58명이 목숨을 잃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사망자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 사례는 10만 명당 1,933건으로 세계 11번째입니다. 단순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전체 감염자 수의 10%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특히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어린이 감염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CNN은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가 8일 발표한 주간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에서 이제까지 총 51만 3,415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7만 630명으로 직전 2주와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누적 감염자 수는 미국의 전체 감염자 수의 10%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셀리 고자 소아과 학회 회장은 우리가 왜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상기시켜준다며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린이들의 감염은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흑인과 히스패닉,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어린이 감염 사례가 불균형하게 보고됐다며 우리는 이런 불균형을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쇼 올리리 소아과학회 전염병위원회 부위원장은 독감 시즌에 접어들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은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로체스터 경찰서장이 경찰 체포 과정 중 복면에 질식사한 데니얼 프로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했습니다. 싱글터리 로체스터 경찰서장 외에도 부서장과 2명의 지휘관이 함께 사임했습니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론 싱글터리 뉴욕 로체스터 경찰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은 진실한 사람으로서 외부 세력이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 않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정치화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싱글터리 서장 외에 조지 모라비토 부서장과 2명의 지휘관도 함께 물러났습니다. 또 다른 부서장 2명과 지휘관 1명은 강등됐습니다. 러블리 워런 로체스터 시장은 시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싱글터리의 사임을 요구하진 않았다면서도 그의 갑작스런 결정은 오늘 새로운 정부가 나온 뒤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로체스터 경찰은 지난 3월 23일 알몸인 채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프로드를 체포해 수갑을 채웠고 프로드가 침을 뱉고 일어나려고 하자 코로나19 전염이 우려된다며 복면을 씌운 채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 뒤 프로드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2분가량 얼굴을 짓눌렀고 프로드는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뉴욕주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대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8일 뉴욕주의 올해 적자가 1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유세 주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단 민주당 소속인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세금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세금 신설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의회에선 그 대안으로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확산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집단으로 뉴욕을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될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유세 신설 현실화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자사 차량 호출 플랫폼의 모든 차량을 2040년까지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8억 달러가량을 운전사들의 전기차 전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자사 차량 호출 플랫폼의 모든 차량을 2040년까지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또 2025년까지 협력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구매 또는 리스하는 차량의 비용 할인을 포함해 8억 달러를 운전사들의 전기차 전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2월 초 기준 전 세계에 운전사 500만 명을 둔 우버는 현재 제너럴 모터스와 르노, 닛산, 미쓰비시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8억 달러에는 자동차 구매 또는 리스 비용 할인 외에도 전기차 충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의 할증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버는 또 미국, 캐나다, 유럽의 자사 승차 플랫폼에 있는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 규제 당국 지원과 선진 인프라를 활용해 2030년까지 배출가스가 전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도 앞서 지난 6월 자사 차량 전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주말 사이 최소 5개의 대규모 산불이 발화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해 들어 산불로 불탄 면적은 200만 에이커로 본격적인 산불 시즌에 돌입하기도 전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과주에서 발생한 크릭 산불이 시에라 구규림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4일 만에 약 14만 4천여 에이커를 태우고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0%로 소방당국은 다음 달 중순쯤 완전히 불길이 잡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ast majority, over 90% of all fires, wildland fires, are caused by humans. The vast majority of those are caused by an accident. And so, right now, in the heart of our most critical season, it's so important for people to do things or to stop doing things, not do things that could cause a spark.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불타고 있는 22개의 산불 외에 주말 사이 최소 3개의 새로운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화했습니다. 엔젤레스 구규림 인근에서 발생한 바켓 산불과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발생한 벨리 산불로 불탄 면적은 총 3만 7천여 에이커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무려 200만 에이커에 육박하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10월과 11월에 본격적인 산불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Close to just shy of 2.3 million acres have been burned this year. This is the largest fire season we've had in terms of total acreage impacted. 북가주와 베이 지역, 엔젤레스 산악지대, 샌디에고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 상당 지역엔 강풍까지 예보돼 내일까지 최고 단계인 산불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대규모 산불이 발화한 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재 진압을 위한 긴급 자원 동원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제재개 가이드라인에서 2단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당과 교회, 쇼핑몰의 실내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5개 카운티의 확산세가 완화되면서 가장 위험한 단계인 1단계 보라색에서 2단계인 빨간색 등급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인 카운티는 수용 인원의 25%나 100명에 한해 음식점 내 식사 서비스와 교회 실내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수용 인원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됐으며 헬스장의 경우 수용 인원 10% 이내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킹 클래스 분들은 지금 6개월째 월급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오픈하는 것만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3주 후에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3주 후에는 완전히 오픈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LA 카운티를 비롯한 33개 카운티는 아직 가장 위험한 단계인 1단계로 남아있으며 2단계에 속한 카운티는 14곳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9일 폭스뉴스는 크리스티안 티브링 예대 노르웨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평화협정 체결을 중지한 공로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브링 예대 의원은 추천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스라엘과 UAE의 국교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앞으로 다른 중동 국가들도 UAE를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4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먼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8일 합동으로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 4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버진 아일랜드는 자가격리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7일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는 지난해 16,335명으로 직전 해와 비교해 23.4%가 급증했습니다. 피해 발생 국가 중 일본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44명, 중국 1,317명, 필리핀 1,27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분실이 7,5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4,383명, 행방불명 766명, 교통사고 621명, 사기 562명, 폭행상해 520명, 살해된 피해자도 31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뉴욕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당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9월 중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당일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 2-3일간 시간이 소요되고 총영사관을 2차례 이상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